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떠나서 열정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서 사업에 성공한 경영인과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이 조사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답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메가더 역시 열정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는 그의 좌우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시든다. 사람은 신념과 함께 젊어지고 회의와 함께 늙어간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가며 희망과 함께 젊어지고 실망과 함께 늙어간다. 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인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 최고사령관직을 물러나면서 미국 국회 고별연설에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당시 나이가 70세였어요. 1888년생이니까 1950년에 70세. 당시 미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65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4년도에 사망했어요. 메가더 장군은 노년에도 청춘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85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매일 천편일률적인 일을 반복을 하면서 단조롭고 기계적인 삶을 사는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 만성피로에 시달리며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해도 흥미, 재미가 없는 사람들,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안 해도 재미가 없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재미가 없어.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면 미국 보험 세일즈의 전설 프랭크 베트거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니다. 한때 프로 야구선수로 활동했던 프랭크 베트거는 입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팀에서 방출된 것입니다. 움직임에 힘이 없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빠져있는 모습으로 프로답지 못하고 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구단주의 이유였습니다. 크게 상심한 그는 모든 일에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일으킨 건 데일 카네기의 한마디였습니다. 하는 일에 아무런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나? 전곡을 찌른 충고에 그는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에 뉴헤이븐 팀에 입단한 그는 가장 열정적인 야구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력을 한껏 충전한 용사처럼 온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뛰려고 노력을 했고 있는 힘껏 공을 때렸습니다. 그의 열정은 팀의 모든 선수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의 관중들까지도 열광케 했습니다. 코치는 그의 활약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월급은 급상승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열정적인 선수로 선정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야구선수에서 은퇴한 후 프랭크 베트거는 보험 세일즈맨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10개월 남짓은 그에게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고객은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를 쫓아내기 일쑤였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망감을 느끼며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직업을 바꿔야 하나 고민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스승인 카네기가 그를 타일렀습니다. 프랭크,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자네 말에는 생계가 없어.
내가 고객이라도 자네가 판매하는 보험을 구매하지 않았을 거야. 이러한 충고에 그는 야구선수 시절의 경험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적이 왜 좋지 않은지를 알고 난 후 그는 야구를 하던 열정으로 보험을 제대로 팔아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고객과 대면할 때면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함을 잃지 않았고 그 결과 그는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일즈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프랭크 베트거의 성공은 그의 재능 때문이라기보다는 열정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열정을 불사르며 열심히 일했고 그 열정에 기대 세일즈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직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세상을 일궈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열정 없이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열정은 타인과 일, 사회, 그리고 온 세상을 대하는 한 사람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열정은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당신이 지어 올릴 성공이라는 빌딩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은 강력한 힘으로 이를 이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정이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열정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드레날린이기 때문입니다. 즉 온몸의 세포를 깨워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또한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필승의 믿음을 전달해 다른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지지하게 만들고 또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빌 포토라는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대뇌를 다쳐서 신경계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기분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았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인이 된 후 복지기관은 그를 고용부적합자로 분류했고 그가 지원했던 몇몇 회사는 모두 무정하게 그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살아갈 용기와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회사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추천을 했고 결국 그의 열정에 감동한 왓킨스의 한 인사 담당자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주민들의 눈앞에는 매일 다음과 같은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트렁크를 든 그가 한 집 한 집 힘겹게 이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계단에 올라 배를 누르고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얼굴에는 이미 겸손한 미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심사숙고의 인사말도 준비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문을 열었다가 이내 닫아버리면 그는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방문 판매 일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집의 고객은 그의 물건을 사주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빌이 매일 일을 하러 이동을 하는데 14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그는 어김없이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관절통과 편두통도 늘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절대 실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담당 지역으로 가서 열정적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빌을 낯설게만 여기던 사람들은 조금씩 그를 친숙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따뜻하며 강인한 의지를 가진 빌의 상품을 기꺼이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열정의 신비한 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열정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거머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적개심보다는 마음을 얻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입니다. 삶이 아무리 무미건조하고 단조롭더라도 오늘부터는 절대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열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활력 넘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미래 역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